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 테슬라, 애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제가 이전 시간부터 이제 계속해서 방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21년도에 삼성전자 떨어집니다. 미국 증시 부동산 대폭락 옵니다. 테슬라 100달러 갑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테슬라 50달러, 애플 80달러. 그 다음에 삼성전자 4만 전자 있는데요. 오늘 내일 갑자기 이렇게 되진 않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올랐어요, 내렸어요. 단타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단타 하실 분들은 제 내용과 상관없이 알아서 샀다 팔았다 하시면 되고요. 이제 1년 이상 들고 가실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테슬라 100달러 갑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100달러 갔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를 분석을 해본다면 40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무려 80%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다. 이렇게나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요만큼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뭐 크게 생각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 시간에서도 뭐 테슬라 100달러 간다고 해서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결국엔 갔잖아요. 다음 예상치는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00달러도 비싸다고 말씀드렸고, 이전에 50달러 정도면 싼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음 목표치는 5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 월봉으로 보면 이 주식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주식 방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 월봉이 이렇게 형성됐을 때 이렇게 여기서 이제 폭락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위험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이거든요. 뭐 테슬라는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애플이라는 이 우량주가 이제 2,500조 원 가량을 하는데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어요. 너무 비싸고요. 애플 역시도 이제 차트상 일봉 보지 마시고요. 일봉으로 보면 저점인 것 같아요. 맞죠?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바닥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차트는 항상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실 거면 일봉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파실 거면 일봉으로 보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장기적인 관점, 내가 이걸 1년 이상 들고 갈 거냐, 이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월봉을 클릭하시면 이 애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략 그림이 나와요. 지금 하방으로 이미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하락하기 때문에 전혀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지금 대부분이 이 차트를 많이 보세요. 1분 차트인데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당연히 애플이 저점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봉으로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월봉으로 보셔야 이게 고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올랐고요. 예전에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오른다. 그런 공식은 이제 안 먹힙니다. 테슬라가 예전에 400달러 갔다고 해서 지금은 100달러예요. 항상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전 시간 대비해서 보면 지금 거의 30배가 올랐어요. 30배가. 삼성전자로 조금 비교를 해보면 30만 전자인 거예요. 30만 원. 그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는 건 뭐냐?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 완전한 고점이고 앞으로 이 경기 침체가 오고 실업난과 금리 인상 여파로 나갈 돈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애플이 더 이상 뭔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본격적으로 열리는데 이 애플 주식을 들고 있다는 것은 진짜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애플이 저점에 매수하셨다. 자유롭게 매매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애플을 이제 비싸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하락했을 때 테슬라가 400달러에서 100달러 간 걸 보셨죠? 애플이 이게 진짜 하락하게 되면 정말 많이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를 애플은 이제 80달러 갑니다 말씀드렸고요. 미국 주식은 여전히 비싸고요. 미국은 거품이 너무 심해요. 이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미 과거론만 보시더라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거품이 낀 주식들은 무조건 하락했습니다. 그 하락이 단순하게 10% 20%가 아니라 반토막에 반에 반토막에 이런 식으로 하락합니다. 테슬라가 80% 떨어진 걸 보셨을 거예요. 애플도 지금 간간히 버티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꼭 이럴 때 시장이 괜히 훈풍이 불어요. 그래서 엄한 사람들이 주식을 막 산단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폭락이 오는데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런 주식을 들고 가서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들고 가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 미국 주식은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1년, 2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예측한 내용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뭐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 이전 시간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죠. 일단은 뭐 제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려면 지금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얼마에 사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할 수 있는 건 딱 이거예요. 내가 대략 수익 목표치를 정해야 돼요. 얼마쯤에 팔 건지. 그러면 삼성전자는 대략 지금 이런 기점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를 8만원, 9만원을 잡고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4만원 정도는 사야 돼요. 이게 뭐 43,000원, 45,000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야지 이게 올랐을 때 2배 정도는 먹고 나오지. 앞으로 이제 고금리 시대가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뭐 10%, 20%를 수익 내기 위해서 주식하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내가 매수가를 정할 때 얼마 정도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지를 정하시고 매수가를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삼성전자는 한 4만원대 정도 사시는 게 가장 유익해요. 그래서 제가 희망사항으로 삼성전자 4만원이 좋다. 그래서 이게 딱 4만원이 아니고 뭐 48,000원, 47,000원 이런 식이니까 내가 팔고 나왔을 때 수익을 정하려면 매수가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삼성전자 8만원, 7만원에 사가지고는 이게 팔고 나오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없는 가격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코스닥 종목도 아니고 대형 우량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우량주는 몇 년에 한 번 걸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안 사도 다음 달에 사면 되고 다음 달에 매수 안 해도 내년에 해도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가 2년 동안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9만원이 고점입니다. 파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렇게 2년간 하락했고, 그 다음에 이전 바닥 기점들을 본다고 했을 때 만약에 4만원대가 요 지점이죠. 꼭 4만원이 안 온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4만원이 올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돼요. 저도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온다 안 온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상일 뿐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 종목을 이 종목을 사고 싶으신데 기다렸는데 그 가격대가 안 와요. 그러면 다른 거 사도 돼요. 우리나라에 괜찮은 주식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한 종목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고 실업난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됐을 때 일단 이 증시에 쇼크가 한번 온다고 했어요. 그때를 한번 노리시라는 거예요. 늘 쇼크는 항상 왔어요. 지금이 저점이지 생각해봤자 그 쇼크가 오면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량주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단타 종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다려 볼만 하다. 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견고하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안정적인 성장으로 전환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거 지금 문제가 엄청난 거예요. 이 국민들을 그냥 대놓고 속이고 있는 거죠. 이 뉴스를 보시면 소비자 지갑 닫자 가격 인상 스톱. 기업에서 가격 인상을 갑자기 멈추고 있다? 그러나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플레 완화 신호? 참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물가 인상이 잡혔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고 여기서 멈췄다. 그러니까 물가 인상이 잡혔다? 완화되고 있다? 거짓말이죠. 물가가 지금 고점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외국들이 국채를 다 던지고 있어요. 국채 던지고 있죠. 달러 팔고 있죠. 미국에 투자했던 돈들 다 회수하고 있죠. 미국은 난리 난 거예요. 우리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경제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개인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얘기가 먹히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오래 못 갑니다. 이 속이는 것도. 세상엔 바보가 많은 건 사실이 맞아요. 하지만 그 바보들도 결국에 IMF가 오면, 경제 위기가 오면 진짜 위기가 왔다는 것을 결국은 알게 돼요. 과정에서 거짓말을 치면 속일 수는 있죠.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탄로 납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서도 기준금리 7% 간다고 주장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과거 금리 2%때 금리 5에서 7% 갑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시중은행 금리가 10% 갑니다. 말씀드렸으나 대부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믿으시겠죠? 제가 다음 포지션으로 말씀드리는 게 기준금리 7% 간다고 말씀드렸고, JP 모건 같은 경우도 이제 기준금리 6% 간다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물가를 못 잡고 있다.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물가는 못 잡습니다. 이거 지금 금리 인상 가지고 물가를 잡는다? 예,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전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만 올려서 물가는 안 잡힌다. 왜냐면 사람을 자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자른 만큼 생산량이 하락합니다. 생산량이 하락한다는 것은 물건을 적게 만들기 때문에 물가가 역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사실 금리 인상하는 부분도 미국의 투자 상품들을 버리는 국가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미국의 신용도가 지금 또 하락했죠. 믿지 못하는 거죠. 지금 개인들만 모르고 있는 눈치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핵폭탄이 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 웃어 넘길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IMF급이나 과거 이제 2008 금융위기 때 그 당시보다 더 커요. 올게. 지금 서서히 오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이게 한순간에 시장이 갑자기 폭락해요. 항상 이 주식이 떨어질 때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삼성전자도 과거에 늘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을 찍고 오르는 형태가 갑자기 딱 나왔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 하락을 한다. 이런 올라가는 형태에 속아서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락해요. 테슬라를 또 보여드릴게요. 항상 전조 증상은 오는데 미리미리 알려드려도 사실 당시에는 못 믿잖아요. 제가 만약에 테슬라 300달러에 테슬라 100달러 간다고 말씀드려도 이 당시에는 못 믿어요. 폭락이 오고 나서 믿게 되죠. 사람이. 다 그래요. 네,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전조 증상이 뭐냐? 하락을 하기 이전에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하락한다. 애플 같은 경우도 보실게요. 제가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애플도 지금 진행 중이죠. 급등하는 현상 나왔고요. 급등하는 현상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급등하는 현상들. 이런 데서 지금 사람들이 저점이라 믿고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사실 이런 형태가 등장하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내려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전조증상 다 나왔어요. 경제 부분에서도 다 나왔고 차트 부분에서도 다 나왔습니다. 기업 내 실적도 악화가 되고 있고 실업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인들을 속여야 될 입장이에요. 달러 시세를 방어해야지 더 많은 투자 유치를 하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부실하다고 드러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투자금들이 회수가 돼요. 그러면 미국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시나리오로 갈 건데 골드만삭스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1밖에 안 드러났어요. 1. 왜냐면 지난 4분기 10월, 11월, 12월 기준 실적이 이제 막 발표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올 초에 실적 발표할 기업이 줄줄인데 그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 쇼크가 올 거예요. 첫 번째 쇼크가 오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작년 말부터 10월, 11월, 12월 그 임금부터 실적이 악화가 되기 시작하는 구간인데 작년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부터 실적이 초전 박살이 날 것인데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1월, 2월, 3월 달 실적이 3월 이후에 나오는데 그때 전체적인 기업의 실적을 보시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1분기에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해도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폭탄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올해 중에 쇼크가 한번 올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현재 투자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그게 느껴져요. 아직까진 믿을만하다.
이런 느낌인데, 롯데케미칼과 이 넷마블의 이 재무제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회사들은 시가총액 5조 원 정도의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에요. 화학 소재를 담당하는 롯데케미칼, 이렇게 보시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재무제표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돈을 아주 잘 벌고 있죠. 이게 이제 저금리 때. 21년도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22년 6월부터 뭔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돈을 아주 잘 버는 회사인데 뭔가 반응이 오기 시작했죠. 원래는 이제 플러스였다가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고, 22년 9월이 되자 영업이익 적자가 4천억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도 19, 20, 21년도까지 재무지표 보세요. 아주 환상적입니다. 게임 회사잖아요. 22년도가 되자 6월, 9월에 순이익을 보면 3개월에 1,000억씩, 3개월에 2,700억을 증발시킵니다. 6개월에 4천억이 증발하는 거예요. 1년이면 거의 1조 원가량이 증발하는 건데, 이것도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주가라는 게 미래의 벌돈을 미리 반영하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이 공격적으로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실적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적자 전환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주가라는 게 쇼크가 와요. 미래의 적자날 금액을 주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 때는, 야, 이 회사가 돈을 이 정도 버니까 10년 뒤에 이렇게 크겠구나, 2배, 3배 크겠구나, 예상을 해서 주가가 오르죠. 그런데 적자 열풍이 불면 미래에 이 회사가 3년 뒤에 3조 원이 증발하겠구나, 2조 원이 증발하겠구나, 주가가 적자에 맞춰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상을 더 할 것인데 지금 기업 대출의 금리가 한 5.7% 정도 된대요. 올해 시장이, 제가 이전 시간부터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실 시간, 대비할 시간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장은 아예 장기 투자 하시거나, 그게 아니면 단기로 오늘 사서 내일 팔거나, 오늘 사서 이번 달에 팔거나, 이런 식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단타가 아니신 분들은 신규 매수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오늘 사서 다음 주에 파실 거면 사실 이런 실적 내용이 단타 하실 분들에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오늘 사서 5년 뒤에 파실 분들이면, 어차피 이왕 오래 들고 가실 분들이면 주가가 쇼크가 왔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